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일단 첫 번째 기업으로는 네, 메르카도 리브레를 네, 선정을 했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예. 아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저도 예전에 잠깐 투자하다가 빠져나간 종목이거든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주식 분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주가가 너무 높아서 예, 그러니까 할 대상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한 주 사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메르카도 리브레 잘 이해됐고요.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두 번째 하겠습니다. 종목은 어떻게 찾으셨나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아까 똑같은 리스트에서 봤고요. 그 네. 성장주에서 아까 이제 그 뭐 중국 기업들 제가 이거는 좀 뺐고 그다음에 메르카도 리브레 선정했고 그 테슬라는 워낙 많이 이제 다룬 음. 종목이니까 제가 그냥 좀 재미가 없겠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요 이제 뭐 무슨 자동차 이제 중고차 이런 뭐 시장들도 이제 좋아지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점수를 좀 봤어요. 그다음부터는. 네. 그다음에 핀도핀도는 중국하고 관계만 아니면 얘를 제가 소개했을 것 같은데 음. 미국하고 관계가 도대체 이게 앞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 종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골랐습니다. 온홀딩. 예.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온홀딩이고요.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홀딩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요 밑에 내려보시면 이제 스포츠 제품 개발 유통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 회사는 이제 스위스 회사고 주로 이제 러닝화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뉴스에서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뭐 지금은 이제 유럽 쪽, 그다음에 미국 쪽 이렇게 이제 확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특히 지금 나이키가 잘 안 팔리고 있는 네,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업체가 바로 이제 이 호카라는 브랜드랑 요 온홀딩 얘네가 이제 그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되게 핫한 예,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기의 변동형 기업이라는 거의 특징은 경기가 변동한다는 얘기는 안 좋을 때가 있고 그거는 안 좋을 때는 성장이 안 된다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업종이라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음. 온홀딩도 경기가 조금 더 많이 성장하지만 경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뭔가 꾸준히 투자하는 쪽보다는 그 사이클을 좀 타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그렇죠. 훨씬 더 아마 네,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뭐 링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살펴보시고 내가 이제 종목 분석부터 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목 진단을 보니까 전체적인 점수에서 뭐 재무는 되게 안정하고 현금 창출력 좋고 음.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도 70점이니까 음.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아마 상위 한 5% 안에 들어가는 성장성일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로서도 괜찮다. 근데 보면 독점력이 3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독점력은 요 성장성을 유지할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점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그 해자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쳐져 있으니까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데 경쟁자들이 잘 못 들어오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음. 얘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장 이렇게 많이 해 수익도 잘 나? 그럼 막 경쟁 업체들이 막 들어와서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해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홀딩은 아직은 좀 더 요 부분에선 약점이 있다. 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기업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 회사가 좀 채워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구나. 리스크, 뭐 체크 포인트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재무적으로나 또는 뭐 수익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 뭐 이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크록스 같은 게 다 좋은데 성장성이 너무 낮아서 아마 음. 주가가 좀 재미없게 아마 당분간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들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 밑에 내려서 이제 성장성을 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2024년이 끝나가고 있는 단계니까 이제 2025년도에 요 매출액이 34억 1천억 달러인데 34억 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매출액이 한 26%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가 24%. 음. 그러니까 이제 네, 성장주로서는 뭐 기본적인 조건들은 좀 갖췄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EPS 같은 경우에는 요때가 좀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여기가 지금 멈추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갈 때는 요게 이익률이 이익 성장이 15%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 다음 연도는 다시 이익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2025년도까지는 매출은 높은데 왜 EPS는 성장을 안 하지라는 거를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거든요.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 매출액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매출액 성장률보다 얘는 왜 낮았지? 그럴 때 여기 데이터를 좀 보면 좀 약간 이상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는 도대체 0.3에서 0.8로 성장했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두 배 이상 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성장률이 왜 이렇게 높았고 여기는 이렇게 낮았을까? 이게 낮은 거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 시간이 길어질까? 그냥 생략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괜찮을까요? 예, 예. 아, 네네. 그러니까 요 여기가 잘 보시면 여기서 13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면 되게 많이 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익은 거의 안 는 거거든요. 한 50% 정도 늘긴 했지만 잘 안 늘었고 이거에 그러네요. 비하면 안 예. 늘었고 예. 여기는 이제 갑자기 점핑해서 요 부분에 뭐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개념은 재무제표를 보는 가장 쉬운 틀 몇 개만 알고 계시면, 아, 여기는 좀 이상하구나라는 느낌 정도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만 한번 찍어보면 되는데, 제가 한번 그럼 2023년도에 원본이 뭐였을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재무에 들어가셔서 연간으로 해서, 요 단위는 이제 그 나라 저기 프랑이네. 통화로 돼 있어서 프랑 단위로 돼 있고요. 그래서 100만 달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 여기 8,500만 프랑, 1억 8천만 프랑 했는데 순이익이 여기에 비하면 되게 많이 줄었는데 여기 영업 외에서 마이너스가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다 일시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 부분 때문에 순이익이 낮게 잡혔고 그 다음 연도는 이제 연환산으로 이제 해서 이제 이때까지 조금 늙혀보면 그 다음엔 당연히 이 부분들이 이제 기타 영업의 이익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음, 순이익이 커지는 형태로 보이고 그게 아까 앞에 차트를 보셨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설명이 그러네.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아, 요게 일시적으로 그 영업이익 때문에 안 났구나. 만약 음, 이거를 제외한 요게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갭 기준이라고 하는 거고 예. 이제 그 사업 보고서에 보면 이제 넌갭 기준이라고 발표하는 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시면 얘가 사실상은 뭐 제가 숫자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일시적인 거 없애지 않았다면 아마 이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요 성장률이 아주 뭐 몇백 퍼센트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이때 성장률이 높았고 음, 여기는 이제 그 기타 이제 마이너스가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높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가 마치 이렇게 낮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낮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 시장의 데이터의 오해를 투자자가 해석해 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 15%면 성장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요것 때문에 그러했구나. 그래서 음, 그 다음 연도에 25%에 30%면 아, 나쁘지 음, 않구나라고 보고 요 데이터는 어차피 저희가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되니까 좀 예. 한번 보셔가지고 일단 이 기업은 이 상승 추세가 좀 유지는 돼야 돼요.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올라가는 추세가 조금씩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아, 얘가 이제 꺾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볼게요. 밸류에이션은 보면 지금은 약간 고평가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여기를 눌러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 1년 전의 시점에 보면 이때는 24달러니까 매우 저평가였잖아요. 예. 사실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안 오르니까 올랐다 음,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야, 아, 이거 샀다 떨어지면 이게 못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주가라는 게 기업의 가치가 가면 그림자처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차트가 주가와 EPS를 한 화면에 미래를 그려드린 그 차트가 음, 사실 그 방향성을 미리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올라가서 갔는데 아, 지금 사야 되냐? 이 시점에 사야 되냐? 그럼 사실 좀 고민이거든요. 왜냐면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 온홀딩스의 밸류에이션에, 이제 계산이 됐던 지표를 보니까 PSR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던데, 아, 그래요. 이 종목은. 그러면 이게 1년에
우리가 성장률만큼 이게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1년에 20%씩 복리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은 이 빨간색 주가가 이 음영을 벗어나 있지만 이게 한 6개월 지나면 다시 음영 안으로 돌아오거나 요럴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에 사겠다. 라고 음, 하는 분들은 좀 조정을 받더라도 길게 놓고 보면 그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고 나는 더 보수적인 사람이라 조정을 안 받으면 안 살래. 그러면 안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점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떨어져서 최소한 한 요 정도까지는 옷을 때 사고 싶다. 음, 라고 하는 투자자는 더 보수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마진을 가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리스트 중에서 이제 상위에 있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이제 얘가, 신호로만 보자면, 이 개요에서 보니까, 얘가 매수 신호가 41달러에 저기 8월 달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8월 달에 나왔고 지금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고 이 보유한다는 게 원래는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비싸지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얘는 안 판다는 거죠. 시스템을. 왜냐하면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음, 기업 가치가 올라서 다시 싸질 수도 있으니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 꺾이면 이제 아마 수익을 실현하고 주가가 조정될 때까지 아마 기다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약간은 지금 사는 거는 약간의 공격성은 있습니다만은 매출액 성장률이 향후 2년 동안 연평균 한 20 몇 퍼센트, 26%, 예, 예, 25% 연평균 성장할 거로 보면 뭐 복리로 25%씩이니까 그러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뭐 길게 놓고 보면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을 좀, 네, 골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재무 쪽에서 차트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보는 저기 차트가 하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바로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하는 게 이제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들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팔리기 전까지 며칠 걸리는지를 체킹하는 날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날짜가 짧아질수록 더 잘 잘 팔리는.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311일, 269일, 217일, 220일, 180일 이렇게 줄어든다는 점점 얘기는 짧아지네요. 네, 예, 점점 물건들이 팔려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전에도 뭐 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예, 예전에 한번 재고 문제 때문에 그때 뭐 이렇게 주가 한참 뭐 빠진 적이 한번 있었었잖아요. 예, 예. 그런 때 보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재고 자산 회전 일수가 여기 보면 54일, 60일, 69일, 계속 77일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량들 이제 만들어서 출고가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떨어져야 이제 출고가 다시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재고자산을 볼 때도 우리가 재고자산은 뭐 재고자산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어떻고 이런 걸 공식으로 외울 게 아니라 예, 그게 실제로 경영 활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 화면을 해석하는 게 투자자가 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집중해서 봐야 될 일이지. 재무제표 계산기로 놓고 이게 제가 계산하면 65일인데 대표님 회사 차트는 64일로 나오는데 왜 틀려요?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한 그거는 소수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렇게 아까 온홀딩스다 좀 안 팔린다 뭔가 문제가 있다로 아마 이 재고자산 회전율수가 다시 꺾여서 예,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그러면 회사에서 아무리 우리 회사가 잘 팔리고 있어요라고 해도 의심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재무제표가 성적표가 숫자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 숫자가 아니라 스토리로 해석할 수 있는 형태가 투자자가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고요. 네, 이게 뉴스도 저희가 봤더니 여기 소개를 해드렸다고. 네, 내년에 기대해도 되는 종목 1위에서 5위 중에 하나로 뭐 해서 아, 여기 네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성장주 탐험대 시간에도 저희가 이건 2024년 8월 달에
해서 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이키 빈자리를 채우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뉴스를 다루는 미디어나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자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볼 수 없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좀 참고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두 개 기업을 소비재 그런 경기 변동형 주식의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에 설명 주신 그 재고자산 회전 일수는 다른 곳에서는 진짜 찾기 어려운 정보고요. 그 소비재 종목 분석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어,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초이스 스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평가, 그러니까 평가를 높게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펀드멘탈 특정할 때 사업 독점력을 평가해주는 시스템은 흔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사업 독점력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한 가지 차별점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수급을 앞으로 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어쩐지 보면서 우리가 모멘텀을 체크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홀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수급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하셨다고 저는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과연 네.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이 수급의 힘으로 과연 고평가를 이겨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온홀딩 관련해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요. 제가 지역적으로 약간 혜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에 사니까. 네. 저는 내 가족 중에 제 딸만 빼고 다 호카를 신어요. 그래서 예, 네네. 온홀딩 운동화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가족입니다. 그러시구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나이키 음, 신다가 호카를 네. 신으면 완전히 딴 네. 세상입니다. 네. 이, 보통 이렇게 발이 넓다 그러죠. 두껍고. 그래서 평발이고 아니면 발이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이 신으면 꽉 끼는 느낌이 아예 없고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었던 신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나이키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나이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네.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웬만한 주식은 힌트를 약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키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10대들은 무조건 네. 네. 나이키를 샀는데 그렇죠. 네. 얘네가 이제 요즘에 뭐 사냐면 노스페이스를 사요. 영국 음, 애들이. 네네. 한국 애들이 아니고. 그래서 네네. 영국 애들이 노스페이스를 사고 호카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가 안 네네. 팔리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나이키 주가가 무조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반등할 때가 됐겠지. 물론 이제 경기 순환주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물론 실적은 올라가겠죠. 근데 예전처럼 모든 아이들이 나이키를 신던 나이키를 입고 다니던 이 시대는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우리 아들이 나이키 안 신는 거 보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초이스 스탁에서 추천한 두 개의 종목을 함께 알아봤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이제 2부로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킹 알파가 추천하는 두 개 주식을 앞으로 설명드릴 텐데 혹시 제 화면 지금 나가고 있나요, 대표님?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세요. 시킹 알파에서 이제 추천하는 주식을 찾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까 대표님이 찾으신 방법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시킹 알파 가장 왼쪽에 위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메뉴가 쭉 뜨거든요. 그 메뉴 아래쪽에서 탑 스톡이라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주식을 추천해 주는 이런 순서인데요. 이걸 클릭해 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추천을 받고 있는 주식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지금 현재 50개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킹알파는 이 음, 50개가 상장돼 있는 6천 개 주식 중에 가장 좋다. 이렇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어드밴스드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과연 어떤 필터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퀀트 레이팅, 뭐 월가의 애널리스트 레이팅, 밸류에이션, 성장률,
수익률, 모멘텀, EPS의 리비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가 어떤 레이팅을 주고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시면 여기 에딧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지금 현재 퀀트 레이팅 같은 경우는 3.5에서 5.0 사이가 돼야 이제 50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시킹 알파 애널리스트도 3.5 이상 돼야 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주는 점수도 3.5 이상 돼야 되고 밸류에이션은 B- 이상, 수익성도 B- 이상, EPS의 리비전 점수도 B- 이상, 성장률 B- 이상, 그리고 모멘텀 역시도 B- 이상. 그러니까 한 가지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골고루 모든 좋은 점수를 받는 종목들만 여기 50개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0개는 11개 섹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별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필터링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필터링 하나를 추가해야 되고요. 이럴 때는 어드밴스드 필터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지의 필터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나라 국적별로 나눌 수도 있고 섹터나 인더스트리, 마켓 캡을 가지고 뭐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부르는 기업의 가치 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섹터를 클릭을 해야 우리가 경기 순환주만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릭을 했고요. 여기 돈을 누르시면 이제 다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필터가. 이렇게 필터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섹터 인더스트리가 갑자기 출현을 했죠. 아까는 없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경기 순환주 중에 소비재, 임의 소비재를 찾아야겠죠. 임의 소비재는 쭉 내려가시면 영어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량 소비재, 임의 소비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 주식이 6개로 줄었죠. 그래서 전체 50개 중에 지금 이미 소비재 중에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6개에 불과하다. 이 6개 주식만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필터링에 다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위부터 6위까지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주식을 제가 들고 나가야 시킹 알파가 초이스 스탁을 이길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주식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JD.com 그리고 두 번째 카니발. 이 두 주식이 지금 점수도 제일 높고 그리고 제가 볼 때 현재 상황하고 좀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두 주식을 한번 대표 선수로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JD.com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제가 보통 주식을 선택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구독자분들께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고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성장의 동력이 있는가,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의 해자가 존재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펀더멘탈. 그래서 우리가 초이스 스탁 같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펀더멘탈을 분석해서 합격점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급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JD.com을 선정한 이야기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주에 이제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금리도 내리고 지금 돈을 풀겠다, 시장에. 근데 중국의 상황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안 좋았거든요. 특히 제가 영국에서 이제 만나는 중국 친구라든지 그 홍콩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기사를 통해서 들어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뭐 망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면 중국 기업들이 실적이 좀 많은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엊그제인가요? 그 부양책 추가적으로 발표된 게 좀 실망스러워서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의 배경을 가지고 JD.com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일단 첫 번째로 레이팅을 보시면 세 가지 다 좋아서 이제 선택이 됐겠죠. 퀀트 레이팅이 4.98이고요. 팩터 그레이드를 보면 다섯 가지의 팩터가 다 좋습니다.
밸류에이션은 B 마이너스, 그로스 성장률은 B 마이너스, 수익률이 지금 A 플러스고요. 모멘텀은 A 플러스, 마지막으로 지금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A 마이너스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전망치 역시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퀀트 스코어가 4.98 거의 만점을 받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시킹 알파 애널리스트 점수도 바이, 월가에서 주는 점수도 바이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클릭하시면 자세한 그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전체 9명이 JD.com을 다루고 있는데요. JD.com을 다루는 9명 중에 2명은 스트롱 바이를 지금 주고 있고요. 바이 의견을 주는 사람은 6명, 그리고 홀드가 1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총 39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준 점수고요. 26명이 강력 매수입니다. 그 6명이 매수, 그리고 7명이 홀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퀀트 스코어를 봤을 때 5가지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A인데 2가지는 지금 B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밸류에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D.com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B-인데요. 사실상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죠. 왜냐하면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요. 13.22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3배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5년 평균은 60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PER이 과거에 굉장히 높았던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순이익에서 한 13배만 주면 살 수 있는 주식이다. PER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가정하에 13배짜리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요. 13년이 지나면 그 투자금을 다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13년 동안 순이익을 다 모으면 내가 투자한 그 투자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기업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13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올해 만들어내는 순이익보다 내년이 더 많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많으니까 이 13년보다 훨씬 더 빠른 기간에 투자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중요한데 성장률까지 대입한 걸 우리가 PEG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PEG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성장률로 나눈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0.83이죠. 그 얘기는 1.0이면은 보통 성장률하고 밸류에이션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여기가 0.83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13배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13%가 넘는다. 그래서 성장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성장률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그로스로 가야겠죠. 성장세를 보시면요. 가장 위쪽에 이제 매출이 지난 1년 동안 3.3% 올라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커머스 기업인 JD.com의 성장이 플러스인 것만으로 사실 칭찬을 해줄 만큼 잘 올라간 거죠.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잘 버텼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4.3%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다소 보수적인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죠. 부양책이 발표됐고, 따라서 지금 4.3%는 좀 보수적인 게 아닌가.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서도 3%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4%를 넘어가는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에비타 수익도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16%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20%를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성장세가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EPS가 1년 동안 18%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만약에 20% 넘어가고 25% 넘어가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 논리를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률은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점수가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성을 보시면요. 현재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9.18. 아무래도 JD.com은 플랫폼 기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배송도 하고 이 모든 물류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마존처럼 좀 그로스 프로핏이 낮죠. 그래서 9.18이라는 낮은 퍼센티지가 보이는데 이거 역시도 과거 5년에 비해서는 성장을 했거든요. 원래는 8% 정도 총이익 마진이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은 9%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넷인컴 마진도 원래 2.25%인데 지금은 2.81, 평균보다는 조금 높아졌고요. 캐시플로우 마진도 원래 1.9인데 현재는 3.06이니까 사실 뭐 다른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익률처럼 보이지만 자체적인 수익률을 조금씩 조금씩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클릭하면 지금 현재 A 플러스를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3개월 동안 59%, 6개월 동안 60%, 9개월 동안 69, 그리고 1년 동안 46%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중국에서 그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 기업이 이 정도의 성장을 계속해서 일구어냈다. 주식이 굉장히 잘 달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현재는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모두 주가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주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내려가서 모멘텀 지표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에 이동을 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여기 테크니컬을 누르시면요. 자, 지금 현재 JD.com의 테크니컬 점수를 보시면 26가지 지표를 다 합쳐서 바이 의견, 매수를 받고 있는데요. 3개 지표는 팔아라, 매도를 주장하고요. 10개는 중립, 그리고 13가지는 바이, 매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도 JD.com은 매수할 만한 종목이다. 이런 평가가 모멘텀 지표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 차트를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년 주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1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 지금 JD.com은 오랫동안, 지금 5년을 보시는 게 낫겠네요. 5년 주가 차트입니다. 5년 동안 JD.com이 주가는 정말 꾸준하게 떨어졌잖아요. 여기 최고점이 100달러가 넘었죠. 100달러가 넘었던 주식이 쉬지 않고 몇 년 동안 달려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채널 안에서 빠져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한동안 횡보를 했죠. 이거를 아까 우리가 초이스 스탁에서는 횡보라고 안 부르고 그 대표님은 바이셀을 이제 반복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제 같은 거죠, 이게 현상이. 그래서 한 1년 넘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 박스권을 뚫고 돌출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돌파를 보이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펀더멘탈에 아까 보신 것처럼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고 성장세도 가속화되고 있고 거기에 주가 차트도 예쁘기 때문에 초이스 스탁을 한번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식은 조금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김인중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지금 베이스를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 뭐 미국과의 정치적인 관계가 좀 삐끗 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정부에서 지금 부양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 뒤로 이제 후속타로 계속해서 좀 좋은 메시지가 들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주식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펀더멘털 쪽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하면서 JD.com을 선정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JD.com이었고요. 네. 두 번째 주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개 중에 카니발인데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퀀트 스코어가 4.93, 그다음에 시킹 알파 애널리스트가 3.77,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이 4.25를 주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카니발이라는 종목이 스토리 부분이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이진 않습니다. 카니발이라는 종목의 스토리는. 왜냐하면 뭐 단기적으로는 경기 순환 중이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경기를 부양하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도 좋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호텔리어였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표님? 아니,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네네. 제가 미준이라는 유튜브를 처음 개설한 게 그 팬데믹 때인데 그때 제가 호텔에서 음, 총지배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셨구나. 네.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호텔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음,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서 그때 하루 종일 그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손님도 없는데 직원들도 다 쉬고 혼자 사무실에 우두커니 앉아서 할 게 없어서 이제 미준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호텔리어 출신이다 보니까 호스피탈리티 비즈니스 쪽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텔을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텔 쪽하고 항공사는 굉장히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호텔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여행사나 아니면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알고 계실 텐데 이 마켓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리저 마켓, 하나는 비즈니스 마켓으로 나누는데 이 두 마켓은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저 마켓은 보통 휴일이 몰려 있거나 아니면 여름 휴가 이럴 때 이제 올라가고요. 비즈니스 마켓은 정반대죠. 휴일이 없는 이런 기간의 성수기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뭐 회사의 임원이나 아니면 CEO라든지 이런 경영진이 출장을 갈 때는요. 비용적인 부분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회사 돈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그렇겠죠. 네.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10개 정도 들어가 보잖아요. 제일 싼 데 찾으려고. 네. 한 만 원이라도 싸게 가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호텔에 묵더라도 아니면 같은 항공사를 이용하더라도 이 단가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통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체 아니면 상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체는 물량은 리저에서 끌어오되, 그러니까 비즈니스 고객이 없는 그 상황에서만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단가에서는 비즈니스 고객이 거의 2배 이상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최근에는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제 줌이라는 새로운 기술력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직접 출장 안 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줌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많은 회의와 컨퍼런스 이런 게 다 이 화상 회의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화상 회의는 아직까지 좀 불편하죠. 좀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몰입감이라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기술력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정말 줌이 대표님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좋아지면. 네. 예,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런 현실감 있는 화상 미팅을 음, 구현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직 대중화되진 못했지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향후에 호텔 비즈니스의 반은 없어진다. 뭐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분의 1 정도는 없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항공기를 타고 있는 비즈니스 고객의 수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공사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호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근데 한 가지 리저 사업인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크루즈인데, 크루즈는 100% 비즈니스 고객이 아니고 대부분 다 리저 게스트잖아요. 놀러 가는 사람들. 근데 리저 네, 게스트가 그렇죠.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음, 그렇죠. 예전에는 60에 은퇴하면 한 10년 있다가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는 60에 은퇴하면 4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이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룬 실버 게스트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이게 크루즈를 타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 분, 두 분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제한적인 그 시장에만 의존하던 크루즈 비즈니스가 이제는 좀 대중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점점 수명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돈도 있고 재력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한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 크루즈 비즈니스가 호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카니발이라는 주식을 선정한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주식 배틀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뭐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펀드멘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스코어는 아까 JD.com보다는 조금 낮죠? 4.93입니다. 5점 만점이고요. 밸류에이션이 B, 성장세가 A 플러스, 수익성이 A고요. 모멘텀이 A 마이너스, 리비전이 A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긴 한데요. 밸류에이션을 잠깐 보시면 PE 레이쇼가 16.54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JD.com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냥 성장을 멈춘다면 16년 동안 투자를 해야 원금이 회수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16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고 성장세를 한번 보시죠. 과거 1년 동안은 매출이 22% 증가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은 오히려 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거의 30%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순환주인데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이 시점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망치가 29%라면 실제적으로는 30% 이상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크루즈 기업이 이렇게 30%씩 성장하는가 좀 놀랄 정도로 성장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피타빌리티 한번 보시면요. 수익성도 나쁘지가 않은데요. 총 수익 마진은 51.96%고요. 그리고 여기 5년 마진이 지금 NM으로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과거 5년의 평균은 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지금 향상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넷인컴 마진은 6.39%고요. 현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07인데 이 부분은 뭐 심하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턴 온 커먼 에퀴티 그래서 ROE도 20%가 넘어간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시죠. 서머리로 다시 백을 해서요.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밑에 내려가서 트레이딩 뷰를 보시면 테크니컬 점수가 나오죠. 지금 현재 모멘텀 점수도 좋습니다. 26가지 중에 2가지만 지금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15가지는 매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은 지금 RSI가 71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과매수된 상태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며칠 동안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중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좋다는 얘기니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용담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잠깐 보시면요. 캔들로 바꿔서 1년 차트 잠깐 보시죠. 지금 현재 카니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횡보죠. 이건 거의 뭐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굉장히 여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부분은 여기 14달러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까지 합치면 5번이죠. 그래서 5번 동안 반등을 하고 올라간 다음에 결국은 위에 저항선이 19달러 있었는데 19달러를 뚫고 지금 나간 거잖아요. 2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에 JD.com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동안 박스권에 있었고 돌파를 지금 하자마자 제가 이 주식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틀에 사용하기에 딱 좋다. 왜냐하면 돌파가 나왔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미준하고는 결이 다른 카니발이라는 종목을 이번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초이스 스타카 재미있는 배틀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어떠세요? 이 두 기업을 초이스 스탁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번 잠깐 빠르게 체크 가능할까요? 아, 네네. 그냥 뭐 결과만 빠르게 한번 볼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신 종목 이렇게 보면서 좀 빠르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모바일로는 막 검색을 해봤는데, 아, 예. 네. 제이리닷컴 먼저 보겠습니다. 보유, 네. 보유 의견이고요. 이미 네, 샀단 얘기죠? 네네, 최근에 매수 신호를 보니까 26.9달러에 9월 18일 날 얘는 잡았네요. 이제 잡았던 이유가 아마 요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급등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던 요 시점에 이제 아마 얘가 시스템이 뭐 조건이 맞춰져 있다가 여기서 신호가 잡혔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나서 다행히 막 급등을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보유 중인 이런 형태인 것 같고요. 점수는 이런 기준들은 다 통과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보니까 그 전에 매우 저평가에서 급등했다는 거를. 그래서 음, 역시 시킹 알파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진짜 여기서도 잘 좋은 기업으로 나오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카니발. 카니발이었죠. 예. 네. 카니발도 진짜 코로나 때 완전히 너무 박살났다가 막 회복하는 단계인데 얘도 예. 지금 보유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음, 나왔고 최근에 매수 신호가 보니까 9월 13일 날 나왔습니다. 9월 13일 날 16.9달러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 네.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매우 저평가에서 이제 계속 놀다가 여기서 보면 이제 고평가였다가 기업 가치가 이제 다시 이제 점핑하면서 아마 회복되면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주가는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음, 단계 같고, 그래서 아마 대표님이 시킹알파에서 보시는 이런 형태들이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아마 트위터 시스템에서 역시 마찬가지 그 방향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도 6개월 보니까 매수 매도 이렇게 나오다가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아까 그 그러네요. 박스권이라고 예. 말씀하신 그러네요. 요 맞네요. 박스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는 시스템에서 조건이 맞아서 했다가 또 꺾이면 일단은 빨리 손절을 하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잡은 상태에서 네,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얘를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이 매수한 이후에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두 시스템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사실 뭐 미리 저희가 종목도 모르고 지금 막 들은 그러니까요. 종목들이라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시스템들이 좋은 신호들이고 좋은 종목들이라는 것들을 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각들을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할 때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이제 메뉴를 보면서요. 음식을 시키는데 어떤 거는 10,000원이고 어떤 건 15,000원이면 손이 잘 안 가요. 15,000원이면. 이게 5,000원 더 네, 비싸서. 그렇죠. 근데 네네, 주식은 너무 쉽게 사고 팔잖아요. 그냥 클릭 맞아요. 하나에 막 몇백만 원이 막 투자되고 맞습니다. 이러는데, 이 조금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미존 함께 해주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우리가 휴가 계획 짜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킹닷컴도 가보고 엑스페디아도 가보고 뭐 인터팍인가요? 그런 데도 가보고 여러 가지 다 네네, 체크해서 최저가 부킹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맞습니다. 주식도 여기도 한번 체크해보고 저기도 체크해보고, 뭐 읽어볼 거 있으면 다 한번 섭렵해보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리서치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좀 결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첫 번째 배틀이었는데 대표님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네. 저도 돌파 종목을 찾았어야 됐나? 막 이런 생각이 좀, 저거 왠지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 JD.com에 찾긴 했고 돌파하고 있어서, 좋은 종목인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어떤 시스템이든 그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얘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먼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참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킹 알파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보면서 저런 것들은 나중에 보완해 드릴 수도 있겠다. 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또 대표님의 그런 스토리 앞에서 말씀해 주신 스토리들도 또 뒤에 있는 컨텐츠를 좀 더 몰입하게 되는 네, 또 배우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네 종목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 가지 기회에서 말씀드리면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비록 두 시스템에서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 추세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으니까 투자할 만하다라고 추천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함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잘 아시는 종목,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산업 분야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브랜드라든지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접목시켜서, 그래서 제가 호텔하고 항공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는 종목들을 스스로 분석해서 거기에서 좀 보석 같은 종목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밤늦게 끝났네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예상보다 두 배는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만큼 대표님하고 저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 위준 그리고 초이스 스탁의 수익률 배틀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제 다음 달에 위준 방문해 주실 거고요. 그 사이에도 혹시 참신한 컨텐츠 있으면 한 번 더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달 뒤에 과연 이 네 종목의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결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잘 지내시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도 주말 잘 편안하게 지내시고.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